방산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수싸움의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향해 들려오던 목소리는 우려와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완강히 거부했고 함께 배를 탔던 파트너 인도네시아는 약속한 분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유럽의 전통 강호들이 자국 전투기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대한민국 사천의 하늘에는 중동의 거대한 자본과 신뢰를 상징하는 새로운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돈 보따리만 믿고 기술만 빼가려던 인도네시아를 향해 한국 정부가 내린 거절의 메시지는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기술 국어를 하던 나라에서 기술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음을 선포하는 무서운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가 왜 수조 원의 현금을 들고 한국으로 달려왔는지, 그리고 유럽 언론들이 왜 연일 특필하며 한국의 행보에 경악하고 있는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정교한 국방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를 외면했던 이들에게 건네는 차가운 침묵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본 이들에게만 열어주는 새로운 문. 이것은 단순한 비행기 판매의 기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의지가 어떻게 세계 하늘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KF-21 수출형 모델의 실체와 함께 인도네시아라는 족쇄를 끊어버리고 대양을 향해 날아오르는 한국 방산의 진정한 자존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체결한 KF-21 양산형 도입 합의는 단순히 기체 몇 대를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선 전략적 동맹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중동의 강자들은 미국산 F-35라는 선택지를 두고도 기술의 통제권과 정치적 제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그 핵심 두뇌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며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작전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워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UAE 수출형 모델은 중동의 혹독한 고온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수 냉각 시스템의 강화는 물론이고 레이더와 항전 장비의 독자적인 운용 권한까지 포함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는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한 핵심 구성품 17종의 국산화 성공은 UAE가 한국을 선택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외산 부품의 공급망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정비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엔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며 세계 7대 전투기 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과거 유럽이나 미국이 독점하던 고부가 가치 항공산업의 밸류체인을 한국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UAE 버전의 가장 큰 매력은 블록 3로 진화하는 로드맵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의 4, 5세대를 넘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고 나아가 6세대 급 무인기 협동 교전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UAE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막의 오일머니가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세계 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이라크에서 열린 방산 전시 후회에서도 이에입과 KF-22R을 연계한 패키지를 제안하며 중동과 북아프리카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국방장관이 한국산 전투기의 노후, 전력, 교체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 역시 한국 무기가 가진 가성비와 신뢰성 때문입니다. 미국산 무기가 가진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은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저고에선 탐색 추적 장비와 다기능 시형이 등 조종사의 눈과 귀가 되는 핵심 장비들을 우리만의 독자 기술로 완성해낸 것은 미국조차 예상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은 수출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성능과 자주권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중동의 큰 손들에게 한국은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중동 기후 테스트를 위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체의 내구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강인함을 증명해냈고 그 결과가 바로 수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라는 결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자신들의 텃밭이라 여겼던 중동 시장에서 한국에게 밀려나는 것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보여준 기술적 투명성과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함께 진화해 나갈 미래를 팔았습니다. 이제 사막의 하늘을 수놓을 KF-21의 날갯짓은 전 세계 방산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 자립을 외쳐온 수만 명의 연구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화려한 수출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단호한 결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를 향한 한국의 무서운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한국 방산의 단호한 원칙이 전 세계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부터 공동개발국이라는 이름으로 지분 20%를 약속하며 사업에 참여했지만 실제 행보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핑계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상습적으로 연체하면서도 기술 정보에는 집요하게 접근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자료 유출 시도 사건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의 생명은 보안이며 첨단 기술은 곧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돈은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유출된 핵심 기술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기에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깎아주는 대신 그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핵심 기술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무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철저히 국익을 계산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자금력과 신뢰를 모두 갖춘 파트너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성실한 파트너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에 연연하며 사업을 지연시키느니 차라리 그 지분을 회수하고 독자적인 주도권을 강화하여 중동의 큰 손들과 새로운 판을 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천의 생산 라인에서 인도네시아 국기가 붙어 있던 자리가 하나둘 정리되는 모습은 우리 방산 업계가 더 이상 외부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상징합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결단이 한국 방산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고 분석합니다.
무기를 팔기 위해 저자세로 일관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원칙과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파트너를 선별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협상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공유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수출 협상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UAE와의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보안에 이토록 철저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 발걸음을 늦추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믿고 원칙을 지키는 국가만이 진정한 강대국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번 인도네시아 결별 사건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수천억 원의 눈앞의 이익보다 기술 자립과 보안이라는 더 큰 미래 가치를 선택한 이 무서운 결단이 결국 KF21을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라는 낡은 족쇄를 벗어던진 한국의 날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거침없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의 정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가져야 할 품격과 자존심을 세계에 선포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묵묵히 기체를 조립하며 태극기의 무게를 견뎌온 연구원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가장 차갑고도 정확한 판단으로 미래를 향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방산시장의 질서는 한국이 정한 원칙 위에서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이러한 단호함이 바탕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4, 5세대를 넘어 꿈의 기술이라 불리는 차세대 무기 체계로의 도약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빛의 무기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는 미래 전장의 모습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넘어 빛의 속도로 적을 제압하는 첨단 과학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일본과 영국, 그리고 이탈리아가 협력하여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지캡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한국의 행보에 더 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레이저 무기 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의하는 진정한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준은 광대역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레이저 무기의 운용 능력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미 대공용 레이저 무기 시험에서 무인기 30대를 100% 격추하며 그 압도적인 신뢰성을 증명해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이나 기관총은 한 발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적재 수량에도 한계가 있지만 한화에서 개발한 한국형 레이저 무기는 전기만 공급된다면 단돈 2,000원의 비용으로 빛의 속도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소형 드론을 잡는 20kW급을 넘어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요격 가능한 100kW급 레이저 블록 3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레이저 무기가 KF-21의 기체에 이식되는 순간 전장의 문법은 완전히 바뀝니다. 적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즉각 구워버리고 적 기체의 센서를 무력화하는 방어와 공격의 동시 수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지캡이 예산 문제와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레이저 무기 탑재를 후순위로 미룬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이미 실전 데이터를 쌓으며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한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고성능 안테나 기술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거대한 정보의 허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인 멈티 기술의 핵심입니다.
한 대의 KF-21이 조종사의 지휘 아래 4대 이상의 가오리-X 같은 무인 스텔스기를 거느리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는 모습은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가 위험한 선봉에 서고 유인기는 뒤에서 정교한 레이저와 미사일로 전장을 지배하는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생존성을 극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적에게는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외신들이 한국을 세계 4번째 5세대 스텔스기 보유국을 넘어 차세대 6세대 기술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의 눈물 흘리며 밤을 지새웠던 우리 연구원들은 결국 독자적인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 그리고 적외선 탐색 장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집념은 레이저라는 빛의 무기와 인공지능이라는 두뇌를 만나 세계 항공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좁은 연구실에서 돋보기를 들고 회로를 분석하던 엔지니어들의 열정은 이제 마하의 속도로 하늘을 가르는 기체 속에 녹아들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곧 세계 전장의 표준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이 한국의 입술 끝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은 이제 지상을 넘어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대양 한가운데서도 그 진가를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군용 전투기를 넘어 바다의 주권을 수호할 함재기형 모델의 등장이 바로 그 서막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힘은 이제 거친 파도를 넘어 대양의 주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우주 산업의 정점이라 불릴 KF-21 네이비 함재기형 모델의 등장은 단순히 기체의 변형을 넘어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열쇠입니다. 공군용 기체를 함재기로 개조하는 작업은 사실상 새로운 비행기를 설계하는 것만큼이나 가혹하고 정교한 도전입니다. 좁고 흔들리는 항공모함 갑판 위에 마치 충돌하듯 착륙해야 하는 함재기는 일반 전투기보다 몇 배나 강한 충격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이는 최근 방산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 함재기 모형에서 기존 공군용과는 확연히 다른 설계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기체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랜딩 기어의 위치와 구조입니다. 함재기는 갑판 위에서 급격히 회전하거나 거친 해풍을 견뎌야 하므로 기체가 옆으로 넘어지는 오버턴, 앵글, 값을 낮추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진은 랜딩 기어의 폭을 날개 쪽으로 넓히고 구조물을 대폭 강화하는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비록 공기, 역학적으로 저항이 증가하는 페어링을 추가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바다 위에서의 절대적인 생존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짧은 활주로에서 충분한 양력을 얻기 위해 주날개의 면적을 공군용보다 1.5배 이상 확장하는 파격적인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속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무장과 연료를 싣고 먼 바다까지 작전 방향을 넓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함재기 관련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여 우방국에게조차 이전을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조 원의 예산과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 연구진은 독자적인 데이터 분석과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나씩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L-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는 운용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무장 탑재량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사출기를 사용하는 KF-21 네이비는 압도적인 공격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레이저, 무기와 무인,
윙맨 시스템이 함재기형에도 통합된다면 우리 항공모함 전단은 그 누구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대한 바다의 요새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의 함재기 개발 소식에 긴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항공 기술이 결합했을 때 나타날 파급력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 활주로를 빌리거나 타국의 눈치를 보며 작전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우리 배 위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를 띄워 우리 바다를 지키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사천의 공장 현장에서 밤낮 없이 도면을 수정하며 쇠를 깎는 소리는 곧 우리 해군의 꿈이 실현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1조 원 이상의 추가 개발비와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검증된 KF-21이 신뢰성과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거대한 자금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 꿈은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륙의 끝단에 머무는 반도 국가가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자유롭게 누비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전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의지는 이제 결코 멈추지 않는 마하의 속도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적 같은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있게 되새겨볼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은 단순한 기계의 성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KF-21의 기적적인 여정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기계 한 대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20만 개가 넘는 부품 하나하나에 이름 모를 엔지니어들의 거친 손마디와 밤샘 연구의 고통,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대한민국 국력의 총합입니다. 수십 년 전 설계도 한 장 없이 맨 땅에서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는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었고 세계 최고의 부국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향한 단호한 거절은 우리가 더 이상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주권 국가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는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에게는 혁신의 문을 열어주는 이 당당함은 오로지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날아오를 UAE 수출형 모델과 거친 파도를 가르며 대양을 호령할 함재기형 모델은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하늘과 바다의 질서를 재편하는 주역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엔진 소리는 단순히 소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계를 향해 내뱉는 당당한 포효이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안전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비록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기술적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를 외면했던 이들에게는 실력으로 대답하고 우리를 믿어준 이들에게는 최고의 성능으로 보답하며 대한민국은 이제 5세대를 넘어 6세대라는 꿈의 영역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철강의 집합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꺾이지 않는 의지가 빚어낸 결정체입니다. 이 위대한 비행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우리 모두가 그 역사의 목격자이자 응원군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낀 이 뜨거운 자부심이 대한민국 국방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방산의 기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극비리에 준비 중인 6세대 엔진의 심장부와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극비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당당히 비상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기술의 위대한 도약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